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 썰을 풀어보는 시간 썰당. 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이고요. 썰당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저희 썰당은 벌써 9번째 촬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프닝은 늘 제자리로 조금 더 분발해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옆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소울메이트 김성준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썰당에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라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박수라 칩시다. 네. 오늘 텐션업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벌써 네. 원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네. 좀 남은 게 좀 있죠, 조금 내용이. 네, 그래서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에너지 상품군의 대장주인 원유를 소개를 했고, 그럼 나머지 이제 부산물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히팅 오일이나 아니면 정유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핫한 또 다른 상품 이제 천연가스. 네. 굉장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원유에서 천연가스를 조금씩 많이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면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유 이외에 천연가스, 뭐 혹은 히팅오일, 원유 부산물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코너 속의 코너 1분 당충전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상품군의 대장주 원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투자자분들이 또 다른 이슈 포인트인 천연가스에 대해서 오늘 시장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풍부하게 이걸 저희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정보도 괜찮다. 굉장히 뉴스에서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막았는데 유럽이 얼어 죽는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2초 남았거든요. 점점 날이 갈수록 원숙해지는데. 괜찮았어요? 준비하셨어요? 아마추어다 이거 뭐 이제 하는 거지. 네. 네. 천연가스라는 게 있고, 네. 그렇죠? 원유 다음은 그 다음 뭐 메이저 품목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유를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 뭐 난방유, 히팅오일, 그다음 가솔린, 네. 그리고 그렇게 두 개밖에 없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거래소, 아이스 거래소에 뭐 실제로 이제 지금 많이 거래는 안 돼요. 실제로 뭐 국내 증권사나 선물사들이 예전에는 상품을 올렸어. 아이스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이라고도 있었잖아요. 네. 이 탄소 배출권,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그게 뭐죠? 이제 기구 이번에 트럼프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기후협약. 거기에서 탄소 배출권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거래를 하는 실제로 선물 상품이 있었어요. 네. 탄소 배출권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거래소 그런 기구에서 허용을 많이 해줬다. 어떤 나라에. 그러면은 그 탄소 배출권이 말 그대로 많이 이제 넓어서 가격이 오르고 빠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거래는 거의 뭐 되지 않는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금 국내 뭐 증권사나 선물사가 상품을 다 내렸죠.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일단 조금 알고 있으시면은 그런 정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2010년, 11년 이때 탄소 배출권이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잠시. 제가 봤을 때 잘 안 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도하는 거래소가 없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애들이 뭐 나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거가 또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의외로 탄소 배출권 감축권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해요. 현물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해지 니즈가 시장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없었다. 이런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렇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팍팍팍. 그럼 오늘
오늘 이제 천연가스랑 원유 부산물 살펴볼 건데 일단 천연가스랑 원유 부산물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상품 스펙 한번 보고 그다음 이제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뭐 네, 말씀을 거래소 드려볼까요? 한번, 네. 일단은 천연가스를 거래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CME 거래소. CME 거래소 안에 있는 나이맥스 거래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CME 거래소가 4개 거래소로 구분이 됩니다.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CME 말 그대로, 그리고 농축산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CBOT, 그리고 뭐가 있죠? 코맥스, 골드, 비철금속과 철과 관련된 골드와 구리를 거래할 수 있는 코맥스 거래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이맥스, 에너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 나이맥스 거래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이맥스 거래소에 일단은 천연가스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이맥스 거래소 말고 아이스 거래소의 브렌트유도 있다. 네, 이 정도만 네,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CME에도 브렌트유 선물이 있어서 저희는 네. 이제 CME 쪽에서 오는 상품을 서비스하고 네, 있죠. 또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ME 거래소에서 아이스 거래소에 이제 협약을 맺은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 브렌트유를 CME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서 CME 거래소도 브렌트유를 거래할 수 있는, 굳이 아이스 거래소를 찾아서 할 필요가 없이 네네. CME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 되는 천연가스 좀 살펴보려고 네. 하는데 천연가스 분류부터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뭐 것 같아요. 상품 스펙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릴까요? 네. 거래되는 단위는 원유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소수점짜리는 두 자릿수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가 상품에 대한 호가 단위가 0.01로 이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0.0 001. 네. 제가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상품에 대한 그 최소 가격 변동액이 똑같고 이제 호가 단위는 원유는 0.01, 천연가스는 0.001. 네. 그래서 0.001이 움직일 때마다 한 호가가 이제 변동이 되는 거고, 이 호가당 10불의 손익이 발생이 됩니다. 네. 10불만큼 이익이 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 역시 만기가 됐을 때 원유와 똑같이 실물 인수도를 가지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인수 만기 이전에 반드시 청산을 해야지만이 실물 인수도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각 증권사나 선물사에서 만기 날 이전에 연락을 다 드리게 됩니다. 청산하라고. 청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강제 청산 집행이 됩니다. 뭐 실물 인수도 막아내니까요. 뭐 실제로 이제 실물 인수도 되지는 않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팁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시간 역시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자, 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래 시간이 CME 거래소 상품들은 대부분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지금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썸머타임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썸머타임. 네. 이 유럽이나 미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머타임이 끝났을 때는 8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8시부터 시작하고,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면은 1시간 더 빨라진 아침 7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7시에서 끝나고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6시에 끝나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연가스 스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럼 천연가스 분류가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니까 네. 물론 과장님 만드신 자료이긴 하지만 이 천연가스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는 지금 가스 형태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가스 형태로 이제 PNG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영어까지 쓰게 됐는데, 네. 말 그대로 가스 전에서 소비자까지 배관으로 쭉 한 번에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PNG,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NG. 네. 한국은 LNG 네, 이런 거 한국은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천연가스를 냉각을 시켜서 부피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부피를
거의 몇 단위죠? 600분의 600분, 1000단위까지 비슷하게 600분의 1 단위까지 부피를 축소시켜서 이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싸지만은 조금 더 고효율의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부피를 압축하면서 고효율의 난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LNG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PNG보다 LNG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110V 안 쓰고 저희는 220V 쓰잖아요. 220V 쓰는 게 말 그대로 110V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기 용량이나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220V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다. 잘 사는 나라는 뭐 마음껏 공급을 싸게 공급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 솔직히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220V 그리고 LNG 200V로 도입된 것처럼 이제 LNG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격도 많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효율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계속 전기도 그렇고 이렇게 가스 형태도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를 이제 사용하게끔. 네. 전기는 사실 이거 엽기를 좀 세는데 220V가 훨씬 낫대요. 이게 네. 멀리 손실도 적고 더 적은 전압인가? 그런 걸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한국도 완료가 다 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 옛날부터 점진적으로 바꿔간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이 안 바꾼 거는 약간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만 전체 인프라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또 부담 그리고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한국도 저는 되게 쉽게 한 줄 알았는데 엄청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220V, 저희 완전 어렸을 때 110V 솔직히 썼었잖아요. 여기 나이가 드러나는데 110V 썼었거든요. 근데 220V 어느 순간 바뀌었으니까. 이 얘기에 웃으시면 나이가 드러나는데 우리 PD님 왜 웃어? 뭐 비슷한 데서 배우신 거. 근데 그게 뭐 그 한국전력에서 네. 나온 그 블로그 같은 걸 보니까 바꿀 때 쉽지 않았대요. 저항이 많았는데 민간에 짓는 새 건물은 220을 강제하면서 약간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잘 시켜. 전 세계에서 주민등록증 이런 거 강제하는 나라 없는 나라도 있는 거 아시죠? 일본 같은 데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거의 유일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다 지문 찍잖아요. 네. 군대도 다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한국이 약간 이렇게 잘 시켜. 그 체계적으로 일단은 하는 거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약간 제도권 안에서 조금 충실히 이행하는 쪽이라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한테. 하여튼 얘기가 했는데 그렇게 LNG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럼 천연가스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하면은 원유는 말 그대로 이제 기름을 태우잖아요. 태우면은 뭐가 발생하죠? 탄소들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공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원유를 공급하면서 공장이 돌아가고 차가 돌아가고 말 그대로 그러면서 탄소가 발생되고 공해 유발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이 천연가스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천연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깨끗하다는 거. 자연의 가장 비슷한 거를 이제 말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깨끗한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천연가스가 좋지 않나. 그래서 유럽 자체는 난방 자체를 천연가스로 완전 인프라를 다 확충을 시켰다는, 유럽을 포함한 이제 러시아. 뭐 이제 요건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은 일단 천연가스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은 이제 요렇게,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다음 좀 이게 천연가스가 이제 가스라는 게 폭발 위험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굉장히 이게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왜 안전한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나는 일단 안전하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프로판가스 옛날 나르는 분들이 던졌군요. 안 터지니까. 안전하네. 네. 열 효율이 높아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이익이 되는 상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긴 가스차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가스차 터졌다는 소리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도 가스차를 타시기 때문에 뭐 몇십 년 이상, 10년 이상 타셨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가스차도 터졌다는 소리 없고 굉장히 안전한 상품인 것 같아요. 네. 힘이 없어서. 좀 근데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요? 개선이 됐어요. 이제 이번에 뭐 가스차 봤는데 좋아? 괜찮아. 알겠어. 그런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가스가 많이 아까도 얘기 언급됐지만 많이 매장된 데가 러시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순서 중동 이렇게 뭐 매장. 이제 아무래도 기름이 원유가 많이 나오는 쪽에서는 이제 그쪽 안에서 천연가스도 있는 부분이 이제 워낙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연가스가 그리고 바다 안에서만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막 TV에 나오면 바다 위에 이제 뭐, 막 그 뭐라 그러죠? 광고? 광고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뽑아내는데 이게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는 그 실제로 땅에서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예전에 도표를 봤는데 천연가스 말고 원유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원형 같은 뭔가 지역에 네. 원유가 쌓여 있는 걸 뽑아내는데 그 윗부분은 가스가 차 있는 게 많대요. 네. 그래가지고 원유 시추하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가스를 먼저 뽑고 원유가 그래서 뽑아지는- 불을 붙여 놓잖아요 한 곳에. 아.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다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태우면서 뽑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하고. 똑똑해. 그렇대. 업무 시간에 좀 인터넷 많이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한 쉐일 오일도 사실 가스도 나오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가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유가 조금씩 뽑아져 나오는. 그래서 뭐 지금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매장량이 전 세계 뭐 3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네. 퍼센트 내에 30% 이상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러시아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 그대로 가스 생산을 확 줄인다. 그러면은 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들은 비싸 가스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량 도표를 조금 보기 편하게 어느 나라가 제일 많고 하는 거를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자료로 나중에 제가 자료를 어디 보지? 이렇게 좀 보이시나? 이거 이렇게 보면 보이겠네요. 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죠, 딴 나라. 이게 전 세계 매장량 분포도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많고 그 다음에 중동, 호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조금씩 나고 있고 중국도 아직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중국도 나온대. 상당히 많다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뭐 나중에 쉐일올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도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중국 이 넓은 땅덩이에 뭐가 없겠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원유나 천연가스, 쉐일오일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은 이 모든 걸 이제 천연가스 부분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러시아가 가장 많이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는 없네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야 동부란다. 동해 쪽에 가스전 좀 있다고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추출은 하고 있다 하는데 크진 않대요. 크지 않아요. 뭐 이게 조그만 부분 뭐 서울 전체도 안 되고 지방 어느 정도 작은 도시만 쓸 수 있는 매장량은 솔직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뿐이에요. 근데 이게 공룡이 죽어서 원유랑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한반도에 있는 애들은 발자국만 찍고 관종이야. 그런 거 찍고 기여한 바가 없어. 하여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요. 자, 아무래도 수요 부분은 일단은 생산 자체가 일단은 러시아가 많다. 그럼 수요는 어디가 많을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많이 쓰는 나라, 많이 쓸 수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말 그대로. 미국이 제일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 가스관이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소비로 뽑자면은 미국이 당연 뭐든지 1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뭐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뭐든지 중국이 왜 그 상품 커머디티의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뽑아내는 근데 이미 한 개 블랙홀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 자체가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미국이 그만큼 많이 쓰는데 또 다른 블랙홀이 이제 생긴 게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온갖 상품들을 다 수입해서 소비를 다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됐다 보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또 제일 많은 러시아가 또 많이 쓰겠죠. 러시아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 원유가 아무래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생산이 있는 뭐 이란이나 사우디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소비를 많이 하는 아무래도 생산이 많이 나는 나라는 가격도 쌀 거잖아요. 네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싼 에너지 상품을 쓰지 굳이 원유를 굳이 쓰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생산이 많은 나라가 소비도 많다. 하긴 뭐 발전소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기 만들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면 되고 뭐 정리해 보면은 러시아가 생산량이 제일 많고 네. 이제 그거에 따른 가격 변화 뭐 이렇게 회사로 뭐 가즈프로 이런 회사 얘기 언급하면 될 것 네. 같고 이제 소비는 이제 미국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 이제 나이맥스의 천연가스도 네. 미국 내 소비 동향 뭐 난방이나 발전이나 이런 장기 추세 같은 걸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상품을 이제 지금은 상품에 대한 우리가 그 스펙이나 아니면은 이제 펀더먼털이라고 하죠.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품 선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천연가스 이게 아까 전 상품 스펙을 얘기했지만 이 천연가스는 가격이 변동폭이 원유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 도박성 상품이라고 표현을 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은 급등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큰 수익을 작은 뭐라도 한 계약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천연가스다 보니까 매매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갑자기 원유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갇혀있죠 가격이 한 3불에서 57불 사이에 지금 원유 가격이 갇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무래도 조금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 그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뭐 재미라 표현도 또 그렇지만은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 기회를 네.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포인트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해도 손실하고 매도를 해도 손실이 나오니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크게 이제 이익이나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그 공격성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많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2010년 전후에서 천연가스 길게 그 가격을 보면 갑자기 확 급락한 상태에서 2불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크게는. 네. 그 이유가 이제 쉐일 오일이 맨 처음에 쉐일 가스 먼저 개발돼서 출발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 진짜 쉐일 오일 지겹게 귀에 딱지 붙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너무 공급이 충분하니까 그렇죠. 매매할 때 상방향 매매는 조금 물론 하방도 있지만 주의해서 봐야 된다. 왜냐면 상품은 가격이 0원은 안 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아무리 폭락을 해도 0은 안 가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꾸로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그 좁은 구간에서 엄청 가격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에서 알려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 천연가스는 방비 없이 매매하면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요즘 조금 트렌드는 바뀌었지만은 상품 선물 중에 유일하게 계절성 상품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은 계절 있죠? 추우면은 난방을 떼잖아. 난방을 떼니까 이 천연가스가 또 싸니까 막 유럽 같은 데는 모든 난방 시설이 천연가스란 말이죠. 이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계절적 성향을 가진 유일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난방유 사용량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 좁은 가격 안에서 낮은 싼 가격 안에서도 더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이제 말 그대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가격이 오르는 트렌드를 가지고 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이런 트렌드를 여름에는 하향 흐름을 가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상향 흐름을 가지는 유일한 계절성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처음만 하면 제가 사실 쉐일 가스라는 게 처음 나올 때 막 나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싸고 친환경이니까 발전소 시설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수요가 늘겠구나 했는데 그게 바꾸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지금 10년에 걸쳐서 순차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매에 도움은 안 되는데 좀 참고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니까
만약에 뭐 갑자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품 지금 펀더먼탈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는 조금씩 이제 가질 수 있는 상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어느 정도로 유럽이 천연가스를 공급을 많이 하냐. 요거 표를 하나 또 이것도 PD님이 내가 해드릴 거예요. 자, 기본은 이 러시아에서 여기서 유럽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막아버린다. 송유관을 막아버리면은 공급망을 막아버리면은 이 유럽 전체가 얼음으로 변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빠져나 영국까지 다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설치된 게 이 가스관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제 그쪽이 이제 러시아랑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송유관 쪽에 이거를 하면서 비용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계속 이제 찝적되는 건데 이 중요 부분 이렇게 이제 전 유럽 자체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러시아 가스 비중을 100%로 사용해요. 한 나라 전체가 핀란드는 러시아가 100%로 러시아산을 100% 사용한다는 거는 러시아가 말 그대로 끊어버리면 그 나라는 겨울에 그냥 동태가 되는 거예요, 동태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는 조금 작은데 요건 제가 나중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핀란드 같은 거의 100%, 뭐 체코 85, 헝가리 뭐 70, 오스트리아 뭐 6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뭐 50% 이상의 이런 퍼센트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러시아가 공급을 막아버린다 하면은 수출을 막아버린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엄청나네. 큰일 난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끼리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 협업 때문에 막 러시아랑 유럽이랑 이제 많이 분쟁이 일어났지만은 유럽 자체는 러시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뭐 이것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관계까지도 뭐 상식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까지. 푸틴 형하고 친하게 지내. 푸틴 형. 싸움도 잘해요. 그렇죠. 뭐 푸틴은 경력이 그것도 있다면서요. 특수부대 출신. 원래 KGB 출신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KGB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하냐. 잘. 가스관 놓을 때 맨 처음에 터키랑 했대요. 터키가 나토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터키가 자꾸 러시아랑도 손잡았다 미국 그렇게 살짝 긋잖아요. 맞아요. 의외로 터키가 양다리.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미국이 반대했는데 터키가 밀어붙여서 된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그래서 요즘 터키가 아주 왔다 갔다. 맞을 수도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진짜 좋다는데. 완전 좋대. 우리 아버지 내가 보내드렸잖아. 너무 좋대. 너도 가보라. 여러분들이 니즈가 생기면 터키에도 선물 거래소 있거든요. 이스탄불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뭘 거래하죠? 케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또 유튜브 찍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이제 방송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말로만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뭐 같이 저희 PD님이랑 같이 가서 찍고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우리 PD님 좋아서 축주지 마시고 뭐 나도 같이 가면 좋다는. 왜냐면 되게. 팀장님 보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는 좀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이제 남은 내용 조금 짧게 원유 부산물이 어떤 게 있고 어느 부분 주목할지만 짧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유 자체는 그대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약간 맞아요.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를 할 때 이제 끓이면 비등점, 끓는 점이 달라서 이제 그 순서대로 추출을 하는데 이제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PG. 가벼우니까 LPG 나오고 그렇겠죠. 그다음 우리가 차에 쓰는 휘발유, 그다음 나프타, 그다음 순서가 등유, 그다음 제트기에 쓰는 제트 연료, 그다음 경유 이런 순서대로 마지막에는 찌꺼기 아스팔트까지 나오는 맞아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선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솔린이 있고 네. 난방유 이렇게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솔린은 말 그대로 차 우리가 네. 쓰는 가솔린이고요. 그 저희가 원유 상품 할 때 가격 변동에 한번 얘기 드렸죠. 네, 원유 맞아요. 제고할 때 가솔린 재고랑 난방유 재고는 꼭 보시라. 네. 왜냐면 원유 재고가 남아도 이게 재고가 부족하면 수요가 가격, 있다. 사실 원유를 바로 쓰진 않으니까. 그쵸, 예. 맞아요. 그렇게 좀 차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가솔린 차관할 점은 이제 요즘은 좀 전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배울 때는 이제 미국은 여름에 네.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맞아요. 해서 차 운전해서 여행 간다는데 미국 살아봤어요. 원래 그래요? 미국이? 뭐 근데 막 그렇게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은 뭐 1년 360일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 가지고 굳이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약간의 이제 고지식한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변하지 않았나 좀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도 좀 차관해 보실 네. 수 있는 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차나 차량 판매 대수가 막 지속적으로 늘면 가솔린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추론 이런 것들을 네, 좀 그건, 사용하니까 네, 그렇죠. 그거 차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난방 네. 기름 옛날 보일러. 옛날 보일러. 네. 그러면 한국도 옛날 기름 보일러 그쵸. 썼는데 네. 그것도 옛날 사람 인증인가? 하여튼 기름 보일러를 이제 미국도 쓰는데 네. 날씨가 엄청 추워지면 수요가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은 매매할 때 뭐 저는 이렇게 유심히 안 봤는데 이게 나이맥스 뉴욕에 있잖아요. 네. 뉴욕의 날씨가 한파가 네, 오면 맞아요. 이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날씨도 안 보지만 투자할 때는 꼭 이렇게 날씨를 온도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웹사이트 거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 전 세계 날씨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지역 날씨. 그래서 뉴욕 한번 조사해 뉴욕 치면은 날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파가 뭐 뉴스에서 나왔다 하면은 그쪽에 이제 한번 보고 가격 변동의 흐름 보고 그리고 투자하는 그 매매 포인트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품 다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가솔린은 7, 8월 여름에 많이 쓰이고 네. 난방유는 이제 12월부터 뭐 겨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그 여기서 또 하나 차관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유를 이렇게 정제하는 거잖아요. 그 원유 정제 시설이 약간 1년 중에 비수기가 있대요. 네. 그게 3, 4, 5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제를 하는 요것도 이제 기계다 보니까 한 번씩 쉬어줘야 되고 고쳐야 되는 뭐 고장난 부분이 또 있으면은 또 수리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는 아무래도 조금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3, 4, 5 시즌에는 약간 이제 원유 정제가 좀 다소 부진 네. 떨어진다 이런 부분 차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리고 정제한 김에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고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국이죠. 수출국이라는 것도 아시죠? TV에서 네. 광고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원유 정제하는 기술이 세계 탑이에요. 탑이에요, 탑. 그래서 저 원유를 말 그대로 그 원유 자체를 수입해갖고 오히려 이제 뭐 등유, 제트류 뭐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 필요한 나라는 수출까지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S-오일이 사우디의 회사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S-오일이 막 사우디 쪽에 이제 그쪽 계열의 이제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정제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등유나 이제 그 정제된 상품에 대해서 수출국이 됐어요, 실제로. 네. 그렇구나. 하긴 S-오일 관련해서 사실 지난 편에 제가 사우디가 뭐 이렇게 감산해서 80년대에 뭐 점유율을 엄청 잃었고 막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때 그 점유율 올리려고 하는 전략 중 하나가 정제회사에 자기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내가 대주주면 내 원유를 쓰게.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흥미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유랑 부산물은 정말 짧게 봤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하나 제가 뭐 높아시면 얘기 드리면 천연가스랑 원유랑은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 네, 맞아요. 비슷하지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더불어 원유랑 가솔린이랑 난방유는 조금 비슷하게 간다. 이런 부분을 많이 차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썰당 오늘 시간에 이제 천연가스랑 원유 부산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참 길게 정말 길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야기거리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뭐 옛날 정치적 이슈, 시대적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뭐
테러리즘이나 이런 지역 간의 분쟁 이슈 그런 것까지도 얘기할 게 워낙 많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유가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은 참 듣는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실제로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뭐 단순히 상식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로 되니까 이건 자기 뭐 삶의 양분, 뭐 지식의 양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저희가 원유 관련해서 이제 대장정을 다 거쳤고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제 뭐 더 뭐 깊이 알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이제 저희 늘 고시되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거나 네.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좀 참고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더 이상 물어보려면 그럼 나도 몰라. 저희 공부를 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이제 방송 오늘 마감하려고 하고 네. 이제 날씨가 이제 벌써 추워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워질 때마다 여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 에너지 상품들 난방음료, 천연가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좀 저희 썰당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네. 꼭 싫어요 눌러주시는 한 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구독이 요거 좀 많이 지지부진해 요즘 구독이 그치.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최근에 내가 방송 찍으면서 구독 누르라고 내가 요즘 안 하는데 구독 받으시. 네, 저희 팀에 그 HTS 설명하는 방송도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 구독 누르더라. 거기서 그걸 눌러서 같이 누르라. 네, 하여튼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네.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널리 이용해 주세요. 널리 봐주세요. 네.